라자말 시즌 4 임신 일주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장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죽지 않은 돌고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선입니다. 예, 지난 시간 임신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오늘은 임신 일주 대표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바로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이분이 이메일로 사연을 주셨는데 성함만 있고 닉네임이 없어가지고 제가 또 그냥 제이라고 이니셜을 따왔고요. 제이님이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양력 83년 10월 11일 생 여성분이십니다. 생시가 또 애매하다고 하시는데요. 개해년 임술월 임신일 유시 혹은 술시생입니다. 그 남겨주신 시간 태어난 시간이 19시부터 21시 사이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유시 혹은 술시이시고 그 사연 보내실 때 역시 많이 망설이셨다고 하시고 가족 외에 누구에게도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부터 좀 가정사에 힘든 일이 많으셨던 것 같던데 현재는 웹툰 작가 일을 하고 있다 하시고요. 명식상의 특징은 저희가 사실 보고 사연에 들어가는데 지금 시주가 애매해서 나머지 세 주만 보더라도 지금 개해 임술 임신이니까 아주 강원 선생님과 비슷하게 수를 뜻하는 글자가 굉장히 많네요. 지장간에 이제 식상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큰 분위기 자체가 밤에 이제 호숫가에 가면 그 드는 느낌 뭐 이런 좀 이미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강프로님? 근데 이분은 유시냐 술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내용을 좀 보면서 시를 좀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경술시가 되느냐 기유시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사연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온 궤적. 나름 좋은 집안에 교수 아버지, 사업가 어머니 아래 자랐습니다. 9세 이전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천식과 폐렴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사업 때문에 바빴고 아버지는 저희에겐 대체로 다정했으나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이유는 아버지의 바람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은 냉랭했고 저희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1994년 식신대웃 무렵 어머니의 사업체가 부도가 나 어머니는 잠적, 뒤처리는 아버지의 몫이었고 저희 두 자매는 반년 정도 지방의 친척집에 얹혀 살다 자취를 하게 되었고 중학교 때부터 기숙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창시절 엉뚱한 소리를 잘하는 독특한 아이였습니다. 그나마 저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있어 그럭저럭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싫어하는 애들도 다수 있었죠. 겉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직업이 좋아 친구들은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중학교 때 남의 집 새를 새장에서 꺼내 풀어주고 개의 목끈을 풀어버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가 남긴 빚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사람은 욕심내면 안 돼. 네 엄마 때문에. 박정희에겐 차지철, 박근혜에겐 최순실, 아버지에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원하는 말을 했고 아버지는 저를 예뻐했습니다. 사실 돈이나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미처 제거하지 못한 치아 교정기로 인해 심각한 충치를 앓으면서도 오랫동안 이에 대해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아 치킨을 먹다가 썩은 이가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마주 앉은 아버지의 그늘진 얼굴을 보며 부서진 이를 말없이 삼킨 기억이 납니다. 과한 이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유기불안이었을까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지조차 않았고 그림이나 만화를 그리는 일이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저와 다르게 언니는 사사건건 아버지와 부딪혔습니다. 돌이켜보면 언니의 반항은 그 또래 아이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대체로 온당한 것이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자식의 기본값이 저로 세팅되어 있는 아버지로선 언니의 반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언니에게 손찌검 맸고 언니는 저를 때렸고 저는 저를 때렸습니다. 경진년 여름 무렵 언니는 서울로 가출,
언니를 아는 이들은 뒤에서 수군댔고 제 앞에서 이죽거리며 천박한 호기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잠적했을 때 수군거리던 친척들과 동네 아줌마들이 오버랩됐습니다. 저는 더 무심하고 무표정한 얼굴을 했습니다. 한편으론 모 대학 대회에서 상을 타기도 했고 만화 전시도 하는 등 진로에 대한 희망이 조금 보였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지냈고요. 19에서 28 갑자대운. 2001년 신사년 수험생활. 고1 때부터 공부를 놔버린 상태였고 막연히 그림 그려 먹고 살 수 있겠지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에 20만 원 하는 학원비를 고3 때 1년간 내주며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다 그런 거죠. 입시는 폭망했으나 2002년 이모년 운 좋게 과 수석으로 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비는 아꼈으니 아버지는 만족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무렵 언니와 저는 13살 때 헤어졌던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어머니의 잠적으로 1년 만에 다시 언니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유기견이나 다를 게 없었죠.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했으니까요. 특이한 건 보이시하고 여성미가 있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다정하고 상냥한 유복한 집에서 자란 남자들이 저를 좋아해 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얘들이 저를 이성으로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집도 가난하고 학벌도 별로고 저의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밀어냈습니다. 여자들이 많은 집단에서는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 을류년 여름 무렵부터 만화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밀린 월세를 벌기 위해 낮에는 그림, 밤에는 만화를 그렸고 2009년 기축년 여럿이 공간을 나눠 쓰는 화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실 멤버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나 화실을 옮기는 상황에 지불해야 하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없어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 나간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기에 솔직히 털어놓으면 어떤 식으로든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자신의 처지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언니의 신혼집에 함께 살며 일반 알바와 그림 알바로 연명했고 공모전에 떨어지며 지쳐가던 순간 11년, 10여 년의 엄격결에 데뷔하게 됩니다. 도저히 집에서 일할 환경이 안 돼 어쩌다 다시 연락이 닿은 어머니에게 부탁하였고 어머니는 집에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술 마시고 주정하고 아버지 험담을 내대는 바람에 연재 기간 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 일만 했습니다. 작품의 반응이 서서히 좋아지던 중 12년 임진년 가을 결국 체력 저하와 번아웃으로 연재를 멈췄습니다. 29 을축대운. 인생의 사회적 정신적 암흑기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사과하며 지방으로 내려가 살자 했고 내키지 않았지만 따랐습니다. 보란듯 재기하겠노라 했지만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지독한 우울증을 얻게 됩니다. 어머니는 본래 전공을 살려 교육 사업을 하면서 잘 풀렸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차마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심각한 목 디스크로 병원 치료하며 지속적인 통증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혹독하게 다룬 결과였습니다. 기껏 준비한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줄거리의 작품이 나오는 등 악재가 겹쳤습니다. 안락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럴듯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두려움에 뿌리내린 완벽주의, 느린 손, 자책뿐이었습니다. 전작을 읽고 안부를 물어준 독자들에게도 냉담하게 굴었습니다. 틈틈이 만화 알바를 해 알바비는 모두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 기대에 부응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손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작은 좀처럼 나올 기미가 없었고 문장 한 줄조차 똑바로 쓰지 못했습니다. 연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주변에선 하나둘씩 가정을 꾸렸고 세상으로부터의 단절. 작가로서 나이 들어감은 큰 두려움입니다.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중 결혼했던 언니가 힘들어져 어머니를 설득해 언니와 함께 살며 조카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짧은 만화들을 그리는 알바를 하고 조카를 돌보며 시간을 보내던 중 공모전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6년 병신년 1000대 1의 경쟁률에서 투표로 2위를 차지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수상에서 저는 제외되었습니다. 그 사이 또다시 새 여자가 생긴 아버지는 재혼했고 저는 그동안 아버지에게 쌓인 분노를 마침내 쏟아내며 연을 끊었습니다.
17년 정유년 신축월. 저는 또다시 깊은 슬럼프에 빠지며 잠적하게 됩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고 정상적인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무엇 하나 뜻대로 할 수 없었던 무력감이 되살아나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언니와 조카를 도우며 열심히 살아왔다 자부했는데 내가 남을 생각하느라 내 앞가림을 못한 건가, 저들을 원망해야 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공모전 따위가 그 정도 가치를 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은 냉정하게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심리는 논리가 아니더군요. 저는 무너지는 자신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포털 쪽에서는 연재를 진행하자고 했지만 저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정유년 내내 스토리를 수정하며 그림을 손에서 놨습니다. 그 또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연재처에서 연재를 하자는 제의도 들어왔습니다만 전부 거절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육체적으로는 가장 안락한 시기. 허나 제 정신은 급속히 망가집니다. 18년 무술년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작은 월세방을 얻어 연재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생계를 위한 알바도 함께하고 조카도 돌보면서요. 하지만 1년간 쉬었던 그림은 원하는 만큼 그려지지 않았고 각종 질병이 저를 자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연재작 파일을 통째로 날려버렸고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작가로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올해 2월 제가 만든 이야기와 비슷한 컨텐츠가 나왔고 저는 느리고 더딘 자신을 책망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꾸준히 노력한 결과 그림은 올해 들어 원하는 수준까지 올려놨지만 여전히 손이 너무 느립니다. 집중력도 형편없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흐릅니다. 봄을 기쁘게 맞아본 적이 언젠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최근 정신과를 다니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측정한 결과 교감신경에 문제가 있고 무력감이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우울증을 겪으면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는데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가 무능하게 느껴졌던 게 온전히 제 탓이 아닌 걸 확인하게 된 것 같아서요. 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제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가엾게 여기지조차도 않아 발생했다는 것을 압니다. 쉽게, 대충, 빠르게, 자극적으로 해야 하는 시대란 것도 압니다. 대중이 얼마나 쉽게 컨텐츠를 소비하는지 또 있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구현해내고 싶습니다. 비슷한 컨텐츠가 있든 말든 개의치 않고 어떤 식으로든 끝끝내 이번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이번 고비를 넘기기만 한다면 이제껏 제가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해온 모든 것이 언젠가 강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가로서 저의 무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급하게 쓴 글이라 읽어보니 좀 우울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명랑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은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자부합니다. 어쨌든 언니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착할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었으니까요. 네. 네, 뭐 아픈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네. 좀 최대한 담대하게 써주신 것 같고요. 네. 질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질문까지 마저 좀 들어보죠. 질문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시간이 불분명합니다. 19시에서 21시 사이인데 어느 때일까요? 두 번째, 저는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해야 좋은 걸까요? 다시 연재를 시작한다면 언제가 가장 이상적일까요? 차라리 그림만 그리고 스토리는 받아서 만들어 볼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고요. 네.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역시 이제 시주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어떤가요? 어떠세요? 저는 경술시가 맞는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이유는 이제 이사주가 기유시가 됐든 경술시가 됐든 네. 이제 목과 화의 향방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9세에 갑자 을축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뭔가를 네네. 하긴 했지만 뭐 심한 우울증도 앓으시고 뭐 이런 네. 것들을 보면 저 시주에 있는 이제 경금과 네. 간목 식상이나 네. 을목 상관들이 자꾸 합충을 하면서 자꾸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이제 좋은 기운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런 이제 편인의 작용에 의해서 네. 뭐 소위 말하면 도식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기우시가 되면 그런 현상들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경술시가 되면 저 경금하고
간목 을목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자기의 뭐 소위 말하면 손발 네. 식상하고 자꾸 이제 뭐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네. 뭐 39세 이후에 운세의 흐름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네, 목화로 또 네, 아름답게. 목화로. 그래서 이제 저 임목 같은 경우에는 네. 통상적으로 이제 술토하고 합을 하면서 또 화에게 그 좋은 어떤 작용을 북돋아 주기 때문에 뭐 이제 여기 질문도 있으셨지만 한 39세 대운부터는 굉장히 아주 희망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부터 네. 이제 3구 병인 대운에 네. 들어서는데 네. 그래서 저는 좀 술시라고 좀 경술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반대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왜 무조건 반대편이라고 아니 그냥 아니 무슨 아니, 원해서 아니 흥정은 네. 붙이고 싸우면 말리라 그랬는데 근데 성적의 입장을 저는 들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네. 어쨌든 이제 이 그 제이님의 그 사연만 보면 명식을 보면 이게 임신일주에 경술시가 맞아야 되는데 네. 대운의 흐름하고 너무 안 맞고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보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기우씨가 맞을 것 같다. 네. 봐봐봐. 쑥이 오늘 경찰 미리 불러. 아니 저는 바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박 프로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홍 프로님이 네. 그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원래 네. 같은 네. 생각이시면. 네. 근데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왜 제가 기우씨라고 생각하느냐면 기우씨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저 치 선생님 주위에 던질 거 저거 좀 치워. 오늘 유리병이 너무 많다. 기우씨라고 생각하느냐면 이제 이분은 굉장히 임신일주의 성향을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거 네. 굉장히 많이 네. 갖고 계세요. 정말 네. 이 글 자체가 임신을 준 것 같아요. 예, 글자체 임신일주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계속 그 만화를 자기의 네. 네. 그 을류 대운 때 이제 만화를 가고 10여 년에 이제 실제로 데뷔를 합니다. 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을목이 용의신이라는 얘기인데 이 을목이 용의신이 그 되기 위해서는 경금이 천간에 떠 있으면 안 돼요. 네. 을경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그 기우씨가 맞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경술씨가 되면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수전왕이 될 가능성이 네. 큽니다. 물론 전왕은 안 되죠. 네. 이제 그 월지도 빼앗겼고 해서 네. 전왕은 안 되는데 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주가. 왜냐하면 굉장히 본인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균형을 네. 이렇게 스스로 잡아가거든요. 네. 본인이 본인을 때리면서까지. 본인이 본인을 뜨는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의 균형.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경술시가 되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내 룰대로 자 제 편, 네. 내 룰대로 살겠다. 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분이 그림을 그리겠다고 생각한 이후로 지금까지 초실간 딴 데는 눈을 안 돌려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결같이. 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좀 정관과 정인의 자세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그것이 시주에 이제 정인이 본래 자기 공부한 것과 직업을 이제 그 일치할 때 네. 이제 정인을 많이 쓰는데 하지만 이제 내면적인 이제 이런 고통은 이제 글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엄청 크죠. 네. 이것이 이제 약간 인성의 혼잡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보기에는 임신일주의 기우시 신강한 네. 식이 아닌가. 근데 큰일 났다. 네. 박 프로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랬는데 또 강 프로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거 어떡하죠? 이건 또 제이님의 몫으로 남는 것인가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 시간의 문제는 이제 강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네. 얘기가 다르겠지만 네.
실제로 이제 이사주에서 어떠한 다른 어떤 오행적 기운이 네. 어느 쪽이 좋으냐는 아마 네, 동일하실 것 그쵸. 같아요. 네, 제 네. 생각에는 네. 이제 화나 목하죠. 목인데 네. 강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 경금이 있으면 좀 을목이 너무 네. 문제가 되지 않느냐. 네. 기토가 있어야 이제 을목이 기토에 이제 근을 두면서 네. 뭔가 발전해 나가지 않느냐. 뭐 네. 이런 이제 의미이신 것 같고. 네. 안 그러면 너무 네. 불쌍해져. 네. 일목을 못 쓰냐. 네. 그 어찌됐든 저 갑을목의 기운이 전혀 나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이분이 너무 고통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저도 이제 막 그러면 기토가 저렇게 어쨌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심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네. 봐선 결국 이제 장기적인 네. 우울증 때문에 네. 병원도 다니시게 네, 됐고 네. 사회적인 좀 성취는 이루고 네. 뭔가 이제 좀 자기가 뜻하는 바는 했을지 몰라도 네. 자기 자신이 굉장히 고통을 좀 많이 받은 것 네. 같거든요. 성취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고통이 이어졌고 뭔가 일을 즐기는 단계는 없었던 것 같은 네.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시간의 편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도 이제 그 목이나 화의 기운이 분명히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겠다. 다행입니다. 네. 그나마도 오늘은 네. 큰 싸움은 나지 않는 걸로 네. 예. 경찰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고요. 네, 네. 저번처럼 막 서로 막 치고받고 하시지는 않으시니까. 예. 제가 그때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박프로님도 하시다. 강프로님 말씀 없으시고 네. 누가 맞았다고? 사실이니까. 하실 말씀 없는 거구나. 네. 넌 새끼야 잊지도 않았잖아. 지금. 맞아, 지난주에도 없었는데. 독립운동하러 가셨죠? 할 말이 없네. 없었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같은 독립유권자의 후손으로서 손혜원 의원의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깜짝이에요. 시사 대담이네. 니들 아버지는 뭐 하셨어 이거? 제이님 죄송합니다. 네. 제이님 사연 지금 근데 너무 요번 사연은 아프죠. 좀 와닿아요. 저희 나와바리가 이제 글 쓰는 사람들 필진들 대부분이 네. 하는 고민에 네. 저희도 꽤 많거든요. 저희 필진 중에도 이렇게 그렇죠. 우울증과 막 네. 그리고 막 작가로서 나이 들어감이 또 네. 슬픈 것도 말씀하셨고, 근데 확실히 또 표현력은 또 남다르신 것 같고, 남다르시죠. 그래서 그게- 더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임신일주와 관련된 전형적인 정말 저는 글이라고 느꼈고요. 그러니까 다 드러낼 것 같지만 드러내지 않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언급을 하지 않아줬으면 네, 좋겠다. 네. 뭐 또 한편으로 음흉해 보이긴 하지만 또 되게 진솔한 느낌이 네, 있고 네. 이게 정말 임신일주들이 정말 이런 유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이기도 하면서 네. 또 드러낼 건 드러내는 것 같고 또 뭘 안 할 것 같은데 항상 시작은 하고 뭐 네,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계속 놓지 않으셨다는 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이 정말 좀 겉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좀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적인 이렇게 고통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제이님 같은 경우에는 참 본인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요. 네. 사실 본래 이분은 굉장히 명랑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일지의 편관이나 편인을 둔 사람은 명랑소설처럼 살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반발짝만 잘못 내들면 우울증에 빠지기가 네. 너무 쉽기 네, 때문에요. 음. 그러니까 스스로를 명랑하게 연출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자연적으로 또 명랑해지고. 예, 그러면 또 뭐 전부 모든 순간은 아니겠지만 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본인이 가게 됩니다. 특히 심각한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본인도 잘 알거든요. 네. 자신이 이제 이 가족의 축이라는 거. 네. 사연에도 나와 사이도 나와 있지만 이 신유술의 이 강력한 금구 너무 강한 거는 또 부러지기 쉽고 유시라고 했을 때 네. 네. 부러지기 쉽고 또 더 깊어지기 쉽죠. 그래서 이제 정말 끝없는 늪속에 빠질 수도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네. 그 부러진 이를 삼키셨다고 했잖아요. 네. 참 정말 그 표현이요. 정말 편인스러운 것 같아요.
기괴하다라는 어떤 느낌. 뭐 통상적인 건 아니죠. 그런 어떤 강력한 내면적인 세계들이 이게 임신일주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대운의 흐름의 영향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또 네. 목화의 기운이 네.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사주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 그 우리가 터널 안쪽으로 들어가면 깜깜하지만 네. 어느 시점이 되면 확 이렇게 광명처럼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눈이 부시게 막. 네, 눈이 부시게.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가 좀 가까이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좀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분야도 네. 그런 뭐 인터넷이나 뭐 웹툰이나 아니면 그림, 시각적인 거, 화와 관련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고무적이라고 좀 보고 싶어요. 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결국 뭐 이런 이제 두 분 선생님의 조언들을 모아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도 이런 이제 과정들이 강훈 선생님 말씀처럼 언젠가는 네. 작가로서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세 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해도 좋은가요는 당연히 기겠죠. 네. 그죠? 화 기운이고 여태까지 해오신 걸 쭉 놓지 않고 있으셨으니까 더더군다나 계속 하셔도 좋으신 거고 다시 연재를 시작한다면 네. 언제가 가장 이상적일까? 네. 사실 이런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막임이 나왔지만 네. 이게 좀 늦은 거 네. 우리 이렇게 가다가 돌불에 확 걸려 넘어졌을 때는요. 네. 네. 그 바로 딱 일어나려면 쪽팔려요. 네. 그 굉장히 이렇게 내가 의도해서 넘어진 것처럼. 웃기려고 그러고. 웃기려고 그러죠.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서 좀 바로 일어나지 말고 네. 이제 꼬꾸라진 김에 절을 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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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한 김에 제사 지낼까? 네. 제사 지낸 김에 떡할까? 뭐 이제 이런 그 네. 자세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 이제 바로 이제 그 내후년이면은 이제 병인일주로 바뀝니다. 네. 이 병인일주가 병인 대운으로 바뀌는데요. 저는 이 병인 대운과 함께 새로운 이제 완전히 새 마음 새 뜻으로 네. 연재가 시작됐으면 좋겠어. 39세.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컨디션도 이렇게 이제 회복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더디게 회복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네. 우울증도요? 예. 그렇게 막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수면 상태를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예. 뭐 아무래도 잠의 질은 아무래도 굉장히 낮을 겁니다. 네. 안 물어봐도. 그래서 이분한테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림이 아니고요. 좀 잠의 질을 높여야 된다. 네. 수면의 질을 좀 네. 높여서 충분한 이제 수면을 네. 취해야 된다. 요즘 이제 잠을 자면요. 내 잠을 자야만이 내 속엔 노폐물이 씻어져 없어진다는 새로운 이론이 나왔어요. 코르티솔을 없애야 되는. 네. 그래서 그래야 이제 특히 그 감정 노동이나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싹 리셋을 하고 새롭게 새롭게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화나면 자는 사람.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잡니다.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자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선생님 항상 주무시는 건가? 방송하다가 계속 화가 많으신 분이야. 우리가 무슨 말만 화가 나서 자는 거야. 정답. 아니, 드디어 의문이 풀렸어. 한 두세 달 전에 저는 수면 다원 검사도 받았거든요. 예. 그 이제 그거를 뭐 하루 병원에 가서 이제 받고 그러는데. 잔다면서요. 근데 저는 태생적 좀 그 불면증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밤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진짜 잠을 못 자요. 아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어떤 순간에도 잠을 잘 자야 된다. 이게 이제 생존의 지름길인데. 강선생님처럼 하기 쉽지 않은데.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애도 훈련하면 됩니다. 네? 또 훈련하면 됩니다. 그게 제이님에게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제이님이 아까 목화의견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게 네. 그냥 있으면 오는 게 아니고요. 아, 저 일단 해 뜨기 전에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해가 이제 한 창문 쪽으로 한 9시쯤 넘어서부터는 움직여야 돼요. 몸을 움직이든지 밖에 나가든지 일을 하시든지 네. 그림도 이럴 때 좀 끄적거려 놓으시고 낮 시간. 낮 시간대 네. 그리고 무조건 오후 저녁은 쉬고 네. 저녁은 일찍 자고 네. 또 일찍 일어나고 네. 참기름 아침에 공복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한 스푼씩 드시고 네. 네. 좀 목의 기운. 네. 네. 하여튼 이 목이 갖고 있는 그 파릇함 있잖아요. 네. 생기죠. 생기죠 네. 그게. 네. 이 생기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야 이제 이 갖고 있는 이 금과 수의 그 도구들을 네. 화창하게 쓸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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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사실 뭐 초반부는 정말 특이한 경험들이고 네. 후반에 이제 창작자들의 고통과 막 이 우울감은 네. 다시 많이 겪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도 이렇게 막 뭐 영화 뭐 작가 뭐 시나리오 막 창작하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이거를 잠시 주무시다 일어나시고 이겨내세요? 저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요 아까 오면서 죽돌이 차례에서 그냥 물어봤는데 저는 그런 걸 별로 겪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게 그래서 좋은 작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통도 겪고 이래야 네. 도스토옙스키처럼 뭐 네. 사형 당하기 사형 직전까지도 당하고. 가보고 네. 이제 이런 사람이 절박함이 있어요. 그러는데 선생님도 되게 큰 게 많았잖아요. 네. 죽음에 막 그런 거. 예, 그런데 뭐 저는 그것도 뭐 그냥 남의 일처럼 잘 넘겼고요. 네. 그래서 작품을 쓰면서 저도 이제 한계를 많이 느낄 때가 있었죠. 젊을 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런 걸 확인하고 인정한다는 게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뭐 근데 그 세상에 전부 다 이렇게 글자만 쓰는 작가만 있으면 네. 그 무슨 재미겠어요? 예, 글작이라는 거는 수많은 범작이나 태작이 있어야 글작이 될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작을 그리려고 하면요 영원히 한 개도 못 그려요. 네. 그냥 나는 그 한 개의 글작 밑에 깔리는 5만 개의 작품 중에 하나다라는 네. 마음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야 끝이 납니다. 완결을 할 수 있는. 일단 완결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에이씨발 이런 거지. 이번 작품은 아닌가 봐. 다음 생에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거는 끝내는 거다. 끝내는 거. 일단 끝내는 거. 네. 그러다 보면 뭔가의 우주의 기운이 나랑 딱 잘 맞아떨어지고 네. 내가 나의 원기가 이제 거꾸로 우주를 쫙 거스를 수 있을 때 네. 그때 글작이 탄생하겠죠. 근데 그 전의 과정을 겪지 않은 자에게는 그런 기회가 아예 안 온다라는 거. 네. 지금 제이님 같은 경우는 기회가 왔을 때도 거절을 하셨고 네. 그리고 계속 시기를 놓쳐서 네. 비슷한 이제 또 내용의 어떤 것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었고 네. 그게 왜냐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놓친 고기가 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몇 번 있었어요. 제가 하다가 요거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이따가 해야지. 혹은 이게 뭔가 한두 개가 안 풀려서 너무 힘드니까 지금 쉬운 것부터 먼저 해야지 했을 때요. 꼭 그 내가 생각해도 똑같은 작품이 나와요. 정말 신기했어요. 하다못해 제가 좀 이거는 내 20대 때 얘긴데요. 네. 제가 막 그 핵물리학자 이휘소 그 저 박사의 얘기를 제가 일찍부터 제가 그걸 소설로 쓰고 막 영화하자고 막 제가 막 김호성 감독도 꼬시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야 빨리 써 그랬어요 나보고 야 그거 너무 재밌다 그거 빨리 쓰자.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20대 후반의 작가 수준에서 이게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3년만 묵혀놨다 써야지 했더니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아, 그대로 대박이죠. 그대로 나온 거예요. 예. 그 이제 저도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작품에게는 적당한 시간이 절대 없다. 적절한 때는 없다. 먼저 써놓고 보는 놈이 임자다. 아, 예. 아. 그게 뭐 범작이든 네. 걸작이든. 같은 맥락에서 강원 쌤이 질문 던진 이유가 이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어요. 강원 쌤은 그런 시절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어떤 미술가 고은지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자기도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내면에서 항상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때 다시 네가 뭐 그림을 뭘 그리냐 이런 마음속에 울림이 있으면 다시 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면 그 소리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래서 너무 이분도 이제 그 임신일주학 지난 시간에 뭐 특징할 때 이제 제가 결벽증 이런 얘기를 좀 했었었잖아요. 자기 일에 대한 지나친 완벽주의. 근데 꼭 또 시작을 하면서 마무리를 너무 야무지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임신일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좀. 예. 아니 강원 쌤 책에도 본 것 같은데 이 완벽주의 성향. 네. 임신일주는 이 완벽주의 성향이 자기를 망칠 가능성도 좀 있네요. 그게 그래서 나쁘게 작용하면 시작을 했는데 끝을 못 보는 유심무종 표리부동. 왜 완벽주의냐면요.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완벽주의는 완벽할 수 없는 걸 완벽해지고자 하는 거니까 네. 그냥 멍청한 거죠. 아, 예. 본인이 본인을 좀 덜 때리셔야 될 것 같은 네. 느낌이긴 한데 그럼 시기상으로는 어쨌건 저 이제 목화 대운이 네. 일어나는 네. 저 3구 대운 네. 때쯤이 네. 오히려 좋을 것 같고 네. 그 동안에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이제 질문이 그럼 그림만 그리고 혹시 네. 스토리를 좀 받아보는 이거 저 적극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아, 이분은 이제 지금 사실 식재는 없고 네네. 식상과 재성은 없고 거의 뭐 인성과 비급만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스토리는 식신이거든요. 스토리를 오히려 목화 식신이 강한 사람부터 받아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까지 물론 스토리까지 해야 이 수입이 다 100% 내게 되는데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몇 대 몇으로 나누냐 이것도 이게 참 애매한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네요. 네. 근데요 반대 주더라도 스토리를 지금 특히 지금 단계에서는 자기가 작품에 들어가는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냥 뭐 몸 푼다 생각하고 이 스토리 갖고 오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현세나 허영만도 전담 작가가 있을 때 작품이 훨씬 좋아요. 자기가 쓴 것들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김세영 작가가 김세영 작가 있을 때나 또 그 저기 뭐야 이현세는 이제 야슬록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뭐죠 일본 정벌인가 뭐죠 남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뭐 내가 오리지널리티를 뭐 스토리까지 내가 다 써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박프로님도 네,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뭔가 아이디어나 출발하는 힘은 분명히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끌고서 매듭을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식상의 작용이 더 활발한 분들이 옆에 있으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분이 그런 마지막에 그런 걸 쓰셨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명랑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과거의 어떤 이런 기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환원하는. 그래서 제가 이분 글을 읽다가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극도의 어떤 슬픔과 아픔 속에서 굉장히 빵 터지는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2번 겪었는데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정말 한 3일 밤낮을 그냥 초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시고 저러다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겠다 같이 줄서상 치르겠다 그랬는데 이제 장지에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고향이 그 전라도 분이세요. 저희 아버님은. 그 장지에 갔는데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막 이제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전라도 특유의 그 있잖아요.
거시기 소리 예, 있잖아요. 예, 그게 정말 핑퐁 하듯이 야 응. 거시기 해라 그래. 야 네가 거시기 해. 뭐 이러면서 네, 하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빵 터지신 거예요. 아,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 그 묘 파는데 예. 그게 완전히 빵 터져가지고 예. 예. 이게 이제 완전 극도의 스님이 이게 야. 이렇게 환원이 되니까 어. 정말 슬픈 그 소리 다음부터 피어난. 예. 너무 어머니가 마음이 편안해요. 아. 좀. 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이분도 그런 어떤 여태까지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음. 좀 희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이렇게 즐겁게 만드는 어떤 요소의 지점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만 딱 찾아내시면 작품도 굉장히 좋아지실 것 같고 네. 또 한 번은 그 저희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네네. 큰어머니가 와가지고 너무 또 슬퍼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절을 하시면서 정말 방구를 정말 어머, 크게 상주인 저희 아버지도 웃음이 근데 방구도 그냥 뽕 이게 아니라 예. 부다다다다다다다 그렇죠. 이제 나이 드시고 이러시면 그러니까 조금 힘이 약해지니까 관략근에. 아니, 근데 예. 엉엉 우시면서 이제 절을 하시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런 이 삶에 지점들이 그런 거 분명히 이제 관략주를 놨다. 근데 아, 분명히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 아무리 슬픈 상황에서도 예. 이게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분 여태까지 막 글 쓰신 거 보면 너무 막 우울한 부분이지만 네. 마지막에 분명히 그 자신이 명랑한 사람이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좀 상기를 하시면 네. 굉장히 약보다 빨리 끊어야 돼요. 네. 음. 네. 제이님 저 특수관계 이 사람? 네. 이거 아니요, 그거는 예. 따로 방송에서 하면 안 돼서. 예. 그렇죠. 이렇게 이건 뭐 제인이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대답을 하나 할게요. 네. 하세요. 왠지 나도 알아들을 것 같아. 네. 네. 네, 어렵게 저희 쪽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뭐 시주 부분은 사실 명쾌하게 답이 나진 않았지만 그 부분은 언제나 늘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이님께서 좀 참고하셔서 예. 유씨가 맞다니까. 네. 싸우지 마시고요. 때리지 마시고요. 예, 경찰 보냈기 때문에. 아니 저 유시가 맞는 것 같아요. 야, 효과음까지 내고 그래. 네. 내 집 막았잖아. 병. 매에는 장사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할 말 있잖아. 맞기 전에 부르라고. 폭력 명리학. 폭력 명리학. 네, 저희가 꼭 맞고 병신돼 가지고 떡 부른다고 또. 그럼 끝까지 안 불든가. 권쌤 오늘 약간 일부러 약간 지금 예. 계속 팔뚝 보여주는 것 같아. 지금. 계속 거두세요. 그러니까 계속 개리 거두고 막. 뭐 극적으로 유시로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폭력에 의해서 네. 지금 강압적인 어떤 이 분위기상 나중에 뭐 양심 선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강원생도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네. 그 방송하자 네. 따로. 제이님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응원을 또 저희 팀이 드립니다. 네. 예, 좋은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본인이 또 사실 사연에 다 있었어요. 네. 그죠? 본인 네. 명랑한 사람이고 네, 네. 본인이 이렇게 하고 다 아시고 계시니까 저희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은 만화 좋아서 작품으로. 특히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좋은 작품으로 저희가 또 만나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네. 예, 시즌 4부터는 아시겠지만 월요일, 금요일 주 2회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예고를 드렸듯 임신 일주 다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일주는 신사 일주고요.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갔을 때까지 사연이 안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분 힘내주시고요. 네. 예, 좀 제발 뭐라도 네.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라디오 접하명리 카페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임신 일주 추가 사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님 화이팅! 제이님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